마켓나우 2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인데 오늘도 기록을 깨고 있는 시장입니다. 코스피는 장중에 9,330선 넘어서 현재 9,350포인트까지 올라갑니다. 어제 대비해서는 3% 뛴 흐름들이 나타나는데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 모두 신고가 오늘 찍은 흐름들이 나타나고요. 다만 이 코스닥과 탈동조화 현상을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코스닥은 7거래 연속 코스피가 오른 거와 달리 어제 이어서 오늘도 숨을 죽이면서 17포인트 빠지면서 천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의 매도 지속되고 있거든요. 외국인 수급 보시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팔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개인이 나홀로 사자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 강세, 특히 2차 전지 강세 이런 흐름들이 응축되고 있는 상황인데 LS증권 염승한 이사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대방 배당에 대한 굉장히 괜찮은 자료를 공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화 연결로 염승한 이사 연결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배당이 대박이다라는 전제하에 오늘도 오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힘이 응축되어 있는 건지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가 주주 환원을 좀 검토 중인 걸로 좀 알려졌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3년 단위로 이렇게 이제 번 돈의 한 절반 정도. 그러니까 이제 그 회사가 번 돈에서 여러 가지 투자비라든가 각종 비용들 다 제외하고 남는 그 잉여 현금 흐름의 절반을 원래 이제 특별 주주 환원 형태로 돌려주고요. 또 SK하이닉스도 한 50% 이제 삼성전자랑 좀 비슷하게 그걸 좀 재원으로 해서 일단 이제 주주 환원을 좀 검토 중이라는 그런 좀 이제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정을 해본 거죠. 올해 이제 FM 가이드 기준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그 잉여 현금 흐름 추정치가 다 나와 있거든요. 26년, 27년, 28년. 그거를 절반을 준다고 그냥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그냥 배당 형태로 준다고 좀 가정을 했더니 일단 올해 2026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가 약 배당 수익률이 4.8%, 하이닉스가 한 4.2% 정도 나오고 또 27년에는 삼성전자가 7%, 하이닉스가 6.9%, 28년에는 삼성전자 7.5%, SK하이닉스가 7.1% 정도의 이제 배당 수익률을 지금 이제 예상할 걸로 한번 좀 계산을 해봤습니다. 배당 수익률이 참 높네요. 올해까지는 4%였는데 내년 가면 7%까지 뛰고 또 후년도 7.5%까지 뛰니까 괜찮은 주주 환원 여력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나리오를 추정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복합 분석해서 내신 그런 재료인데 더 어떤 함의가 있을지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지금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고 돈 잘 벌고 그러면서 주가도 오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이제 투자할 때 시세 차익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주주들한테 또 받을 수 있는 주주들이 몫이죠. 이 배당 또 아니면 자사주 매입을 통한 소각, 주주환원인데 그런 측면에서 주주환원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반도체 기업들은 역대급으로 좀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굉장히 큰 주주 환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좀 밑을 막아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이 금액을 이 배당 수익률이 무조건 나온다는 아닙니다. 변수는 있으니까 다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본 건데 이렇게 높은 배당 수익률을 준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부분도 있지만 은행 이자의 한 2배가 넘는 그런 또 배당들을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장기 투자할 때 그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면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가 원하는 또 밸류업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많은 그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면 시장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좀 강력하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한테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쪽에서 번 돈의 50%를 주주 환원으로 쏜다라는 걸 보고 SK 하이닉스 역시 절반 정도를 주주 환원에 배당을 하겠다. 이런 또 시나리오를 예상케 하는데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또 정부가 원하는 바여서 기업 쪽으로 선순환 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략 잘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신고가 찍은 이유도 이게 좀 바탕이 되지 않나라는 의미에서 괜찮은 분석 자료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반도체 강세 그리고 코스피 또 최고가 찍은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여력에 주주 환원 정책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인사이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시간 10시 5분 지나고 있는데요. 시황 상황 듣고 나서 머니코드 이어가겠습니다. 김윤주 캐스터 받아주세요.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또 사상 최고치 경신하면서 9,300선까지 돌파했습니다. 이제 정말 만스피가 700포인트가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코스닥은 힘이 빠지면서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부터 업종별 상황 트레이딩들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오늘 반도체 투톱의 강세가 눈에 띕니다. 간밤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6%가량 지수가 튀어오른 영향을 그대로 받아가고 있습니다. 인텔과 애플 간 파운드리 협력 소식이 나오면서 미국 안에서 다시 반도체 살리기 부흥 운동이 나타나는 움직임이 보이면서 시장 안에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튀어오르고 있고요. 우리 시장 안에서 SK 하이닉스 다음 달에 또 ADR 상장 관련된 미국 상장 관련된 모멘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 관련된 매수세가 더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하이닉스 쪽으로 조금 더 강하게 몰리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6% 넘게 오르면서 오늘 280만 원 선을 돌파했습니다. 290만 원 선 돌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고 정말 300만 닉스를 볼 수 있을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 시총 격차도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하이닉스 그리고 SK 스퀘어, SK까지 그룹사 전반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오늘 SK 하이닉스 단일 종목만 시총이 2,000조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래도 여전히 상승세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약 3% 가까이 올라주고 있는데요. 38만 전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이 올라주면서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 9,300선까지 오늘 돌파를 해냈는데요. 이외에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분을 갖추고 있는 중간 지주사들도 오늘 주목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늘 목표가를 62만 원으로 높여 잡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DS투자증권에서 삼성물산이 삼성생명과 전자의 지분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당 확대 여력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그리고 삼성생명, 삼성화재 같은 종목들 지금 삼성전자의 주가 상승과 함께 지분 가치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산과 함께 오늘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SK 스퀘어도 마찬가지로 하이닉스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들어 지분 가치가 재부각되면서 시장 안에서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8% 가까이 튀어오릅니다. 삼성생명, 삼성화재도 각각 8%, 1.7% 가까이 오르면서 삼성그룹주 전반의 강세가 오늘 시장 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지컬 AI 관련된 종목들 오늘 다시 주목받습니다. 장 초반만 하더라도 반도체 투톱의 시장의 시선이 집중이 됐었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다시 현대차와 기아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현대모비스는 오름폭 키우면서 6.97% 가까이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다시 올라주고 있다는 점,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지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 확인되면서 코스피가 일종 고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는 점까지 함께 말씀드립니다. 현대차 거의 4% 가까이 오르고요. 현대오토웨버도 7% 넘게 강세 탄력 붙고 있습니다. 전력설비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시장의 주목 크게 받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이 11%가량 급등하고 있고요.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도 각각 7%, 3% 넘게 올라줍니다. 오늘 전력설비 3사가 일제히 올라주고 있는데 이제 2분기 어닝 시즌이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를 앞두고 실적 데이터로 이제 조금 더 펀더멘털에 기반한
그간 조정에 이어서 펀더멘탈의 좀 탄탄한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크게 받고 있다는 점 확인되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종목들 오늘 시장에서 가장 크게 오르면서 노란색 박스 쳐져 있다는 점까지 특징적으로 포착됩니다. 다만 오늘 제약바이오는 전반이 쉬어가고 있습니다. 의약품 업종이 일제히 파란불 켜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산업종도 오늘 일제히 하락하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4% 넘게 밀립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도 2분기 실적 기대감 안고 삼성 SDI가 10% 넘게 오르고요. LG 엔솔도 5%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MLCC 관련된 종목들도 오름폭 키우면서 삼성 전기는 8%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230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신고가 새로 써냈고요. 어제 오늘도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전기 계속해서 오름폭 키우면서 23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만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간 기준으로도 2% 가까이 빠지면서 MLCC 관련된 종목들 안에서 오늘은 삼성 전기만 주목받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분위기는 오늘 전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파란불 켜면서 하락하는 종목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고요. 반도체 톱톱이 오르고 있지만 반도체 소부장의 주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주목을 받았던 장비주들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원익 IPS 5% 가까이 밀리고요. 주성 엔지니어링도 6% 넘게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테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진세미캠 그리고 ISC 하나마이크론까지 전반적으로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빠지는 종목들이 많지만요. HPSP 그리고 예스틴 같은 종목들, 예스틴 같은 경우에는 HPSP와 특허 이슈가 좀 해소가 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면서 시장에 주목받아가고 있습니다. HPSP는 테슬라 테라팩 관련된 공정 장비를 납품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1% 가까이 올라주고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제주 반도체 같은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종목들도 함께 올라주면서 저전력 디램 관련된 종목들 선별적으로 올라주는 움직임 나타납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 쉬어가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 상황이고요. 그래도 제약바이오 안에서 리가켄 바이오사이언스, D&D 파마텍이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LNC 바이오도 3.8%가량 오르면서 학회에 대한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와 클래시스 같은 미용 의료기기주들도 1% 가까이 상승하면서 지수를 뒷받침해주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조화되고 있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수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흐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3% 넘게 상승하면서 9,349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9,350포인트까지 지금 고점을 높인 상황이고 코스피 200도 3.5%가량 오르면서 1,510선을 돌파해냈지만요. 코스닥은 오늘 지지부진합니다. 1.8%가량 하락하면서 982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오늘 1,000선을 내려놓은 데 이어 980선까지 내려온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적으로 굉장히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매매 동향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시죠. 코스피 시장은 일단 개인의 순매수가 6,500억가량 들어옵니다. 어제 외국인이 그래도 장 초반 팔았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매수세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1조 원 넘는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장 후반에 외국인이 사들이면서 지수 자체적으로도 9,000선을 넘으면서 마감을 하는데 성공했는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지만 매도폭이 크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어떤 매수 포지션을 취할지 매매 포지션을 취할지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일단 개인의 순매수로 지수가 신고가 새로 써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 시장도 개인의 순매수가 뒷받침됩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쌍끌이 순매도 중이고요. 외국인이 200억가량 소폭 팔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순매수로 전환할 수 있을지 이 점 잘 눈여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잘 가지만 오늘 삼성전기도 오늘 시장에서 8%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국내 증권사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목표 주가 최상단이 또 한 번 나왔는데 300만 원으로 KB증권이 올려잡았고 기존 대비해서 36% 상향 조정한 그런 목표 주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MLCC 패키징 기판 이 두 축이 있다라는 거 머니코드에서 자주 언급해드렸는데 초황 진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간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연평균 성장률 같은 경우에도 오르는데 68%에서 73%로 추가적으로 상향이 되면서 목표 주가 300만 원의 근거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AI 서버용 이런 제품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경쟁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데 아무나 또 만들 수가 없습니다. MLCC 같은 경우에는 고용량이고요. 그리고 패키징 기판에는
대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용량이 고용량이고 대면적. 이러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은 몇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삼성전기가 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탑재량이 2배 많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급은 더 타이트해집니다. 이걸 공급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기업은 몇 안 되는데 수급은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2년 이상 수급이 굉장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가격적인 경쟁력 우위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과 일본이 지속적으로 관계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워낙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히토류 한 의존도가 60에서 70% 정도인데 1월에 히토류 수출을 통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3월 같은 경우에 4월 같은 경우 수출량이 거의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줄어든 그런 상황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더 그럴 가능성은 있는 거죠. 계속적인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면서 우리가 반사 이익을 거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에는 중국과 일본이 싸울 때 훨씬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본의 MLCC 생산이 차질이 생기면 그 수혜는 오로지 가져갈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파르게 튀고 있고 목표가 300만 원까지 얼마 안 남은 듯한데 이런 부분으로 순차적으로 잘 순항할 수 있을지 여러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희 저희 이제 마켓나우 2부에서 JTBC 회사의 회생 절차, 이 파산, 요런 이슈를 자세히 언급해드린 바가 있는데 일단 JTBC를 비롯해서 중앙그룹 계열사들 굉장히 어렵죠. 유동화증권 원리금이 한 JTBC만 보더라도 206억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하지 못하는 흐름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서 중앙그룹의 5개사가 지금 현재 회생 절차와 워크아웃을 진행 중인데 JTBC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워크아웃을 추진 중이다. 이런 내용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금융권에 대한 파장은 어느 정도일까, 과연 괜찮을까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는데 LS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일단 뭐 6개사 금융권만 봤을 때 신용공여라고 하면은 뭐 금융권이 기업을 위해서 돈을 불려준 자금, 뭐 투자한 자금 이런 부분이 얼마나 남았느냐 이런 부분 얘기하는 건데 약 2조 가까이 1조 8천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에 노출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이제 나열해 봤을 때 은행이 가장 셉니다. 은행 그리고 증권 다음에 캐피탈 이 정도 되겠는데 은행의 익스포저가 6,300억 원 이상이 되는 거고 증권 같은 경우에는 1,557억 원 정도 되는 거 그 후순위가 이제 캐피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걸 봤을 때 은행 지주 한 7개 모아 보니까요. 그 익스포저가 약 6,300억 원이다. 이렇게 좀 나타났고요. 그 중에서 7개의 금융, 이쪽에서 가장 위험에 노출된 게 이제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입니다. 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은 지금 리스크가 한 70% 정도 이제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금융이 3,600억 원 정도, 우리금융은 1,361억 원 정도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이제 증권인데 그러니까 금융권의 자회사 이쪽을 제외하고는 이제 증권에서 한양 증권이겠죠. 그리고 NH투자증권인데 NH투자증권이 한 130억 원 정도 좀 집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보험과 캐피탈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하나와 우리금융이 약 70% 익스포저가 비중이 되고 그다음에 증권, 보험, 캐피탈인데 노출은 그 다음으로 갈수록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됐습니다. 그럼 어쨌든 이제 금융권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영향은 좀 미미하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눈에 띄는 건 하나금융과 우리금융 요구 부분이 있는데 하나금융 쪽만 봐도 신용공여 쪽에서 봤을 때 담보 비출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영향권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나와 우리 봤을 때 가장 좀 리스크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추가 충당금 적립 규모는 300억 원에서 한 500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언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리스크 있는 그런 금융권 그리고 그거를 이제 금융과 증권과 보험 캐피탈로 나눠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하나금융 우리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이제 담보 비율이 높기 때문에
훨씬 리스크는 좀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데에서 봤을 때 영향권은 뭐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JTBC 어쨌든 굉장히 중앙 그룹 자체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에 맞는 타격은 금융권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반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방산 쪽에 좀 이런 부분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좀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일부러 좀 준비를 해봤고요. 오늘 아침에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생산법이라고 해서 제708조 조치를 이제 발동을 시킨 겁니다. 이게 뭐냐면 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전쟁부 장관 있잖아요. 그에게 어떠한 권한을 위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업체와 무언가 이제 자발적으로 협력 이런 부분을 할 수 있고 추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자각을 하는 거죠. 탄약과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공급이 이제 제약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걸 보시면 708조 조치를 발동한다라는 건데 이렇게 타이틀 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이걸 보니까 7개의 체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137 정도만 남아 있습니다. 예전엔 7개 체계가 있었는데 지금 한 3개 정도 체계가 남겨 있는데 137 다 내용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책을 조치를 발동한 그 세부 내역을 보니까 그거는 타이틀 7, 타이틀 7에 해당이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1번과 3번 체계에 비해서 쉽게 해서 훨씬 뭐라고 할까? 즉각적인 강제력이나 재정 효과는 제한이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은 뭐 직접 투자를 하거나 무기를 직접 사거나 아니면 투자금을 주거나 그런 게 13이라면 7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이렇게 조치한 부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재고 부족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장기전에 대비한 그런 국방 전략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한 이유는 앞서서도 탄약 미사일 공급 제약을 지적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탄약과 미사일 공급 같은 경우에는 병목이 좀 심각하다. 그걸 공식화한 것과 다름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 탄약과 미사일의 노출도가 높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게 RTX와 로키드 마틴이 되겠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산시설, 증설이나 여러 가지 부품을 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바 단기적인 영향은 있어도 장기적인 부분은 좀 제한될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하나증권에서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국방 생산법 발동에 따른 전략들 미국 쪽에서는 일부 수혜가 있을 수 있지만 단기적인 부분에 좀 그칠 것이다. 이런 부분까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대신증권에서 한정기술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게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목표 주가를 낮췄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기존 대비해서 목표 주가 한 10% 정도 낮췄고요. 19만 5천 원으로 낮췄는데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은 긍정적이라고 봤지만 그래도 단기 모멘텀은 불확실하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그 단기 모멘텀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어제였습니다. 한미전략투자공사가 출범이 됐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미국의 원전에 지분 투자하거나 그리고 EPC 설계 조달 공시 이런 부분이거나 기자재 수주 기반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그런 공사가 이제 출발이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처 입장에서 보면은 이 투자 방식이 불명확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대형 원전에 투자를 하는 것인지 SMR에 투자하는 것인지 이게 불명확하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수혜가 한정기술은 받기 약간 애매하니까 이것을 목표 주가를 낮추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 원전일 것인가 SMR일 것인가 이거에 따라서 투자의 방식이 좀 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가정을 해본다면 대형 원전으로 미국 1호 투자가 만약에 그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워낙 한정기술 같은 경우에는 미국 원전에 대한 상업 레퍼런스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SMR로 가면은 워낙 여기에서는 그 설계 기반으로 많은 업체가 달려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SMR 같은 경우에는 상업 운전 기반의 레퍼런스는 한정 기술이 갖고 있지 않고 워낙 다양한 기업이 여기에 참여할 것으로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어서 더 불명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인가 SMR인가 봤을 때 대형 원전 쪽으로 미국
이로 투자가 가야지 더 긍정적인 상황임에는 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나 미국 동부 그리고 중부 쪽에서 청정 기저 발전을 위한 수요가 굉장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미국 대형 원전 참여 모멘텀에 대한 수준은 조금 더 기대감은 더 클 가능성은 있다라는 데 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뭔가 불명확한 그런 방향성 제시 때문에 한정 기술의 목표 주가는 일단 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대형 원전인지 SMR인지 그런 방향성이 좀 명확해질 때까지 시간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증권 다음 주에 통신 장비주 어떻게 전략을 대비할까요? 그에 대한 답을 일단 해놨더라고요. 지금 통신 장비주가 예상 대비해서 좀 가파르게 떨어진 흐름들이 이번 주에 포착이 됐습니다. 미국, 유럽 통신 장비주 대비해서 낙폭이 너무 과대했다 이렇게 좀 표현이 되고 있는 거고요. 2분기 실적도 중요한 부분이 있지만 3분기 이후에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수주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지만 신규 주파수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AI 랜이라고 해서 이제 통신 기지국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AI를 붙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통신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망 품질을 좋게 하고 뭐 효율을 또 뛰어나게 하고 이런 걸 AI 랜이라고 하거든요. 그와 더불어서 피지컬 AI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어쨌든 통신주, 통신 장비 섹터는 앞으로 투자 모멘텀이 붙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고요. 7년 만에 신규 5G 요금제 출시 용인에 대한 가능성도 높아지는 바. 이번 주는 과대 낙폭된 흐름들 있지만 향후 이런 부분을 딛고 반등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역시 그런 부분이 차근차근 쌓여지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엔비디아도 AI 랜 진출을 좀 본격화했거든요. 그러니까 AI, 피지컬 AI 여러 가지 시대에 봤을 때 통신에 AI를 붙여서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 트렌드가 이미 좀 갖추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5G SA라고 해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5G 된다라고 느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CC6G 구축을 촉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품, 장비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안료 부품은 뭐냐면 기지국이 있잖아요. 근데 기지국에 전파를 잘 쌓아야 되는데 그런 장비, 그렇게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고 프론트홀 같은 경우에는 기지국의 통신 있잖아요. 그 장비, 그 통신 장비와 장비 사이에 데이터 이제 주고받잖아요. 그걸 잘 해주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인빌딩 같은 경우에는 건물 안에 5G나 또 6G 교환이 좀 잘 될 수 있게 해주는 무언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I 시대에 이런 통신 장비 섹터는 잘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증권사 연구원이 좀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에 볼 수 있는 통신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통신 섹터에서는 SK텔레콤이 좀 유리하다라고 언급했는데 이 종목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익 괜찮고 배당 모멘텀 있고 이렇게 언급이 됐고요. 또 엔비디아와 협력하면서 AI 랜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수혜를 통신 3사 중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신 장비 섹터에서는 KMW, RFHIC, HFR 이쪽이 여전히 매수 권역 안에 든 종목이다라고 언급했으니까 다음 주 통신 장비주 이러한 느낌으로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9,300선을 넘어서고 있는 코스피. 그런데 철저히 탈동조화되고 있는 코스타. 이런 싸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난희 이데일리 온 파트너 연결해서 오늘 금요일 시장의 분위기 그리고 전략 세워드릴게요. 파트너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분석 좀 도움 드릴게요. 네. 자, 지금 오늘은 우리 주식시장에 있어서 역사를 쓰는 날이거든요. 지금 뭐 지수도 9,300포인트를 지금 가고 있지만 이게 뭐 오늘 뭐 9,500을 찍을지 뭐 얼마를 찍을지는 모르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과거에 보면은 시장을 시총 1위를 담당했던 그 종목들이 보면은 과거에 뭐 SK텔레콤이다, 포스코다. 그 이후에 누가 시총 1위를 했냐면 삼성전자였거든요. 근데 오늘 잘하면은 이 시총 1위의 자리를 하이닉스가 탈환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역사적인 날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 시총이 지금 한 2,100조 정도 되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오늘 7% 상승을 하면서 2,000조입니다. 여기서 한 3%만 딱 더 당기게 되면은 삼성전자를 능가하는 이런 시총을 자리 잡는 그런 어떤 시장의 하나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어떤 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이 시총 1위가 바뀌게 되면은 또 약간의 또 리밸런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겠지만은 여튼 그죠? 지금 보면은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방금 전에 지금 보면은 앵커님이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에서 딱 움직이는 종목은 하이닉스하고 소부장 관련한 종목 중에서 제주반도체 이런 어떤 수급이 조금 살아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정체되어 있는 이런 시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통 이 주식시장을 정글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글 속에서 호랑이, 사자, 그죠? 이런 그 대장들이 있는데 어떻게 여우나 늑대가 나타나가지고 이 시장을 잡아먹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은 물론 어제 이 시장이 움직이면서 이 코스닥 시장은 1000포인트를 깨고 오늘도 1000포인트를 깬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코스닥 시장은 그러면 이 우리 코스피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안 가느냐? 가기는 가겠지요. 가겠지만은 그게 언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미리 지금 오늘도 보면은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엄청 사고 어제도 엄청 사고 이렇게 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건 뭡니까? 뭐 2차전지 바이오. 과연 그 종목들이 코스닥이 갈 때 가겠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지금 해야 되는 작업은 뭐냐면 지금은 코스닥 시장을 관망을 하면서 주가가 움직일 때 이 코스닥이 가겠다라는 어떤 액션을 취할 때 그때 움직여도 전혀 늦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지금 시장에서 하이닉스라는 거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꺾여야만 다른 종목으로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 수급이라는 것은 이렇게 지금 편협되게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방향성을 잘 잡아야만 그래서 단기적으로라도 수익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은 아침에 개인들이 좀 들어오다가 좀 밀려나가면서 외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랑 똑같은 포지션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개인들이 코스닥 시장을 매수를 많이 하고 오늘도 현재 2,000원 이상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닥이 이 힘을 쓰지 못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소외되어 있는 내가 지금 뭐 하이닉스를 못 사, 삼성전자를 못 사 이렇게 포모 현상이 오다 보니까 어차피 코스닥 시장 갈 거니까 내가 뭐 2차전지 바이오 사놔야지 이런 생각은 여튼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시장 포지션에 맞지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지금 하이닉스도 보세요. 갈 때 사도, 어제 제가 유튜브에서 그죠? 넥스트 트레이딩 시간에 매수해라. 그 매수해서 오늘도 7%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해도 수익 구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미리 들어가서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전략은 지금 현재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그죠? 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다 보면은 또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너무 위축되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파트너님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난희 이데일리 오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자, 코스피가 또 어느덧 만 시대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서 어떻게 전략을 또 잘 수정해서 가져가야 될지 다음 코너에서 공개해 드릴게요. 잠시만요.
코스피가 9,300이 오늘 넘을 수 있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잘 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또 삼성전자가 37만 원, SK하이닉스는 거의 뭐 300만 원 선 바라보고 있습니다. 288만 원 현재 주가 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들이 있을지 여러 가지 좀 진단이 필요해 보여요. 오늘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오늘 보면은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탈동 조화가 좀 심합니다. 코스닥은 천이 또 밑돌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수익률도 보면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또 소외를 받고 있는 시장이라서 그런 부분으로는 좀 분위기를 잘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하고 싶은 이유는 SK하이닉스입니다. 뭐 ADR 상장 추진 이슈도 있고 주주 환원도 굉장히 삼성전자처럼 통 크게 하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잘 가고 있는데 얼마나 더 올라갈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될까요? 예. 저는 그 작년 이제 11월을 계속 떠올리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때가 지수 한 4천 정도였을 거고요. 그때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26년도 전망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필두는 반도체에 대한 전망들이 많이 나왔고 그 전망을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확실한 불장이 26년도에는 일어날 거다라 봤던 거고요. 지금 그 어떤 기대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냥 보는 거는 사실은 놀랄 일은 아니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가는 거는 뭐 최근에 다른 분들은 약간 표현을 좀 이상하게 하신 것 같은데 버블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버블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의 뭔가 기대치로 주가 많이 올라왔을 때 버블이지 두 개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에 기반해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주가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실적 나가는 속도가 더 가파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주가가 올라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정당화되는 과정이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오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상당히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26년도 이제 반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27년 뭐 상반기나 8년까지 봐야 되는데 제가 SK하이닉스만 놓고 볼 때 494만 원 제가 계산한 겁니다. 이건 역시나 타겟 PR의 10배 정도. 그다음에 네.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컨센서스에 대한 순이익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494만 원까지 무난히 가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오늘 지금 이 시점에 신고가 나오고 이제 매수하겠다. 그러신 분들은 지금 26년 목표 주가가 아니고요. 27년 목표 주가 바라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게 아니고 이미 오래전에 사셨던 분들은 계속 지금 홀딩하는 게 맞아요. 뭐 중간에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물량 나오고 그런 것들은 늘상 주시장에 있어 왔던 일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뭐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봤을 때는 지금 이 반도체 이 사이클이 꺾일 사이클이 아닙니다. 네. 2주 전에 제가 방송 나왔었는데 그때는 급락장이었습니다. 삼전 하이닉스 빠질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동안 폼을 느끼셨던 분들은 지금 담으셔라. 조금 더 지나면 또 폼을 느낄 거다. 네, 네, 네. 근데 오늘 신고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폼을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나만 지금 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없어 하시는데요. 일단은 오늘 단기 뭐 고점이고 신고가이니까 못 산다 하시는 분들은 또 가격 조정 와요. 뭐 당장 뭐 다음 주 나올 수 있는 거니까 그때 담아 두시는 거고 담아 두시면은 계속해서 분기 실적,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가격, 그리고 내년도에 증설도 이야기 있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바라보셔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나왔던 그 기사 중에서 뭐 SK하이닉스가 뭐 주주 환원 정책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기사는 제가 볼 때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왜 그러냐면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늘 비교될 때 나왔던 건 캐파인데요. 하이닉스 지금 캐파를 많이 늘려야 되는데 캐파를 늘릴 수 있는 현금열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이닉스가 돈을 많이 벌어들인 거는 불과 1년 사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쌓아둔 현금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연간으로 반도체 산업은 아무리 못해도 연 30조에서 50조씩 씁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주 환원을 하기 위해서 현금을 뭐
만들었는데 이건 지금 네.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현실 가능성은 좀 없는 기사라 보는 거고요. 지금 미국 쪽 ADR 상장 얘기 나오잖아요. 그건 결국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고 그 조달한 자금 가지고 또 투자할 겁니다. 그리고 캐파 늘리고 매출 이익 늘리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예, 기업 가치는 올라가는 거죠. 제가 볼 때 그게 더 확실한 주주 환원 정책이라고 보거든요. 예, 배당 5% 10% 주는 것보다 예, 주가 올라가서 10% 20% 수익을 더 내주는 게 훨씬 낫기 때문에 지금 SK하이닉스는 경영 전략상 그렇게 가는 게 맞고 제가 지난 1분기, 지난 4분기, 25년도 4분기, 그다음 26년도 1분기 콩콜 들었을 때 거의 기조가 비슷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들어보긴 하겠지만 지금 하이닉스는 기존의 어떤 계획 그대로 가고 있다. 그래서 아마 배당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투자에 좀 포커스를 두고 가긴 갈 거다. 그리고 고객사들도 이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수용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표님께서는 SK하이닉스가 통큰 배당이 생각보다 좀 줄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투자를 해야 되는 여력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 환원을 할 금액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봐주셨네요. 그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해보실 이유는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김혜정 PD님하고 그 방송하기 전에 시청률 얘기 또 했었거든요. 우리의 시청률을 축구 팬들이 뺏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또 했던 말이 코스피 만이 좀 찍으면 조금 그 축구 팬들의 마음 옆에 켜놓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코스피 만 가기 위한 선결 조건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또 힘이 또 붙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뭐 이미 사실 답은 나와 있는데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가면 많은 가겠죠. 지금 사실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너무 수급이 좀 약간 쏠려 있는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사실은 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국내 다른 기업들에게도 훈풍이 시차를 두고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아직 올라갈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급이 더 쏠리는 게 맞고요. 어느 정도 다 올라섰다 싶으면은 시장은 늘 합리적이기 때문에 또 그 시점과 판단을 해요. 그래서 차익 물량이라는 금액들이 나오고요. 네. 그 금액은 이제는 더 많이 생겼습니다. 과거 1년 전 돌아갔을 때 삼성전자가 뭐 5만 원, 7만 원 할 때는 시가총액이 뭐 300조, 500조 왔다 갔다 할 때입니다. 그때 10% 해봤자 30조, 50조밖에 안 되는데 이제 2,000조를 넘었습니다. 여기서 10%만 나와도 200조가 생겨요. 그 자금들이 기타 뭐 현대차든 기아든 다른 또 섹터 종목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가고 나면은 뒷단에 시차를 두고 다른 섹터 종목도 서서히 올라갈 거예요. 지금 다른 종목들이 사실 뭔가 업황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네. 예, 지금 수급이 원체 뭐 들어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실 주가가 못 가는 거지 다른 쪽도 상당히 업황도 좋고 실적도 좋아요. 근데 지금 전혀 그게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피 1만 시대 가는 거는 삼성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나간 다음에 다른 종목들도 가고 나면은 탄탄하게 버텨주는 그런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기다리자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잘 해줘서 시장에 고루 이렇게 훈풍을 주면 다 같이 잘 되면 좋은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삼전 닉스 아닌 그러니까 기타 이런 범주로 딱 갈리다 보니까 그 뭐라고 포모를 일으키신 분들 굉장히 있는데 이렇게 쏠림 현상이 극대화됐을 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어떻게 보세요? 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투자하는 거는 일단 알겠고,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포트폴리오 이제 비중을 짜는 이제 네. 방식을 좀 이제 사실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바꿔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런 역사가 뭐 거의 뭐 유례 없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측이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다만 현재 상황에 맞게 전략을 발빠르게 수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네. 대로 시장을 좀 잘 따라가고 있다고 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당연히 제가 볼 때는 포트폴리오상에 비중을 50% 이상까지도 담아도 괜찮고요. 전력기기 쪽도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로 계속해서 수주 이야기 나오고 있고 오늘도 일부 종목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이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종목들은 이때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7월부터 서서히 올라가겠죠. 네. 오늘도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력기기의 효성중공업, LS 일렉트릭, HD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그다음에 산일전기까지 전력기기 업체들 담아주면 될 것 같고요. 오늘 2차전 종목들도 일부 올라오는데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올라오는 것들은 뭐 특별히 이슈라기보다 순환매 관점인 것 같은데요. 2차전지 종목들도 지금 잘 보시면 대부분 실적 전부 개선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집중도가 떨어져 있을 뿐이지 하반기에는 좀 더 올라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비중상 10% 20%는 지금 담아두는 게 맞을 것 같고 기타 코스닥은 아직은 수급이 완벽하게 지금 소외되어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정부 정책이든 뭐든 다른 모멘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시차를 좀 더 둬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코스닥의 종목들도 유망주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스타 종목이 나오니 10% 20% 정도는 지금 담아두는 전략이 좀 좋다고 봅니다. 네. 이쯤에서 한 종목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SKC 말이에요. 어제 11% 급락 이후에 오늘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글라스 기판 이공장 증설 백지화 기사 뜬 다음 날, 그 기사 뜬 이후에 전면 부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투자 입장에서 바라봐야 될지 궁금하시대요. 예. 네. 일단 SKC의 어제 그 기사를 저도 이제 봤는데요. 그 기사는 일단 회사 측에서 말했지만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요.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현재 1공장도 지금 지어놓은 상태에서 1공장 수율 개선이라든지 보안 이런 것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1공장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고 1공장도 지금 양산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시장에 수요도 없는데 2공장을 얼마 짓는다? 굳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시장 수요라든지 산업, 업황이 열리는 거 봐서 속도를 조절하는 거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계획되어 있던 로드맵상 약간 뒤로 밀린 것 뿐이지 이걸 뭐 백지화한다?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나왔던 그 기사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틀린 기사다라고 해석을 해드리고 싶고요. SKC를 필두로 해서 유리기판 쪽이 사실 말하면 26년 얘기했다가 지금 사실 27년으로 가고 있는데요. 아마 양산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상당 부분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현금 창출이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이지만 SKC는 유리기판에 좀 투자 포커스를 두시고 투자하는 게 좀 좋아 보이고요. 오히려 어제 그 주가 낙폭은 좋은 그냥 매수 기회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오늘 그 개장 전에 JNTC라고 하는 기업이 네네. 유리기판 관련해서 무언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세계 최초란 타이틀을 달고 나왔는데 JNTC도 사실은 중소기업 단위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약간의 몇 년 전만 하던 우려가 있었거든요. 과연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지금 시차를 두고 보니까 결국 무언가는 결과물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사에서도 계속 분석 보고서 나오는데 목표 주가도 26,000원까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유리기판 시장은 열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C, JNTC, 기타 뭐 국내 유리기판 관련된 기업들은 주가가 지금 아직 주목을 못 받고 있는데 올 하반기나 내년 초 가면 다시 한번 주목은 받을 거다라고 의견 드리고 싶어요. 네. 왜 중요하냐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AI 시대에 살아남는 기업은 결국 그 경쟁력이 있는 그런 제품을 많이 파는 것, 기술이나 제품을 잘 팔아야 되는데 그러면 증설을 해서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지 실적이 또 빵 뛰잖아요. 그런 흐름에서 뭔가 좀 삐걱거리는 요소가 있으면 이렇게 또 단호하게 이렇게 치는 흐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옥석가리도 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보시고요. 오늘도 코스닥이 좀 약세, 이 부분을 좀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뭐라고 할까요? 최근에 이제 정책 기대감 때문에 코스닥 승강제 이런 단어가 좀 많이 들립니다. 이게 눈여겨볼 이런 관련해서 섹터와 기업들이 또 종종 거론되고 있는데 대표님의 시각으로는 어떠한 것들을 픽해 주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지금 저도 예. 그 정부에 발표된 자료라든지 그런 것들을 찾아봤는데요. 대체로 지금 코스닥 승강제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들은 물론 정부 정책단에서 회의도 하고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기사화되면서 계속 네. 기대감을 좀 불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코스닥 자체가 원체 지금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코스닥도 좀 어느 정도 지수라든지 개별 종목들이 올라오길 바라는 시장의 그런 흐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프리미엄 스탠다드 관리군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승강제의 기본 취지 자체는 저 관리군에 있잖아요. 관리군이요. 예, 저기 종목들 보니까 대체로 한 200개에서 400개 정도 요 기업을 속된 말로 날리려고 하는 게 제가 볼 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날리려고. 네, 그러니까 무슨 없애려고. 얘기냐면 네. 코스닥의 상장 폐지 기준을 좀 네. 완화시키면서 네. 생각보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네, 네, 그 네. 말들은 시장의 수급도 그만큼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빠져야 될 기업들이 사실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기업들을 먼저 떨어내고 나서 정리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 체질을 개선할 거고 예. 완벽하게 좋은 기업들이 있어요. 이 기업들에게 더 프리미엄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더 나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그게 훨씬 우후죽순 나아요. 난립하는 거보다 네. 괜찮은 거 잘 키우는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업들 찾아봤을 때는 우선은 꼽히는 기업들이 이익 체력이 확실하게 좋은 기업들이에요. 근데 지금 주가가 싼 기업들이 어디냐 봤더니 네. 의료기기가 대표적으로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래서 리포트도 클래시스, 나왔더라고요. 휴제, 네. 파마리스 지금 보시면 수익성이 엄청 좋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원체 떨어져 있죠. 이런 기업들 말하는 것 같고 엔터주 중에 SM, JYP 엔터가 지금 후보군에 이름이 올리고 있습니다. 엔터주 잘 보시면 올해 실적 최대 실적 기업이 많아요. 코스닥에서. 네. 근데 주가가 최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여기 편입시켰다고 하는 거고 바이오는 지금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인 것 같고요. 반도체는 뭐 리노공, HP, SP가 계속 꼽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들어갈 만한 후보군인 것 같고 최근 나온 뉴스 보시면 프리미엄 리그에 70개 회사를 압축하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소위 말해 ETF 자금들도 들어가고요. 그러겠네요. 예, 그러면 주가들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요 시총 상위 기업들이 올라가야 결국 코스닥의 지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뭐 시장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고요. 스탠다드,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인데 여기는 그냥 코스닥의 상장 기준만 통과돼 있으면 사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큰 의미를 두기는 어렵지만 여기에서 스타 종목이 나올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스탠다드에서 이제 프리미엄 올라가는 기업들이 나타나겠죠. 네. 그 기업의 후보군들은 바이오 쪽에서는 기술 특례 기업들이에요. 이런 기업들이 스타 종목이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상장 그 이력 봤을 때 기술 특례 기업들은 유망하게 보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코스닥 승강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월반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걸 잘 봐라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보시고요. 7월, 8월 같은 경우에도 불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오늘 9,300 넘었으니까 10,000포인트는 왠지 조만간 현실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코스닥이 이제 부지런히 달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이 코스닥 시장에도 볕이 들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코스닥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을 사실 빠르면 7월, 얼마 안 늦으면 10월이라고 남았는데요, 했는데요. 그래도? 예. 7월은 제가 볼 때는 지금 봐서는 가능성 없어 보입니다. 7월은 예. 아니고. 예. 왜냐하면 사실 7월 되면은 대부분 또 어닝 시즌이라서 대형주에 많이 또 집중됩니다. 그래서 코스피는 불장은 이어지고. 네. 예. 그래서 7월은 제가 볼 때 좀 기대치가 낮을 것 같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 다시 10월로 좀 이제 시차를 뒤로 밀어야겠죠. 10월에는 앞서 설명드렸던 뭐 코스닥 승강제 이런 거 좀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때 주목도가 좀 세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닥에 있는 많은 기업들도 그 지금 가면 27년 전망도 많이 내놓을 거예요. 네. 그다음에 다양한 테마군들이 또 나타납니다. 이때 이제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좀 약간 활개를 좀 띠는 모습이 나타나면은 그때 좀 지수 반등이 좀 세게 나오지 않을까 보는 거고요. 사실 그 이전에라도 좀 코스닥은 나와주길 바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 수급이 만만치 않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시장에 결국 이 수급을 이길 수는 없으니 우리는 코스닥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약간은 좀 기다리면 더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의견 드립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대형주, 코스닥 시장, 그리고 종목, 그리고 리스크한 종목 탈피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까지 전반적으로 좀 봐드렸습니다. 앞으로 코스피만 가는 여정에서 또 좋은 인사이트 잘 부탁드릴게요. 네. 이재모 독립리서치 아리스 대표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오늘 반도체 투톱의 주가가 날아오르면서 코스피가 9,380포인트까지 고점을 높였습니다. 어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선 데 이어 오늘도 사상 최고치 또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9,30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랠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한 점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인텔과 애플 간 파운드리 협력 소식이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양 지수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피는 상승세 이어가고 있지만요. 코스닥은 낙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1000포인트까지 내려놓았는데 현재 시간 기준으로 일중 저점 부근을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2.68%가량 오른 9307포인트 지나가고 있지만 코스닥은 2% 넘게 하락한 978포인트 지나갑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동조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어제 이어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200은 3% 넘는 강세 15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안에서 매매 동향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도가 나타나고 있지만 외국인의 매도폭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포착되고 있습니다. 어제 장에서도 외국인이 장 후반에 들어오면서 지수를 더 들어 올려줬었는데요. 오늘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장 후반에 집중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매도폭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시간 기준으로 2,500억가량 팔고 있습니다. 기관은 3,8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연기금의 순매수가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인은 6,700억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개인의 수급이 강하게 뒷받침되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순매도에서 순매수로 전환이 됐고요. 코스피도 지금 매도폭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수로 지금 전환이 되면서 110억가량 코스닥 시장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2,100억가량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은 2,200억가량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기관은 양시장을 장 초반부터 지금까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외국인의 순매수가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장 후반에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올지 주목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오늘 원달러 환율이 1,539원까지 고점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동 관련된 이슈가 해결이 되고 있는 듯한 상황이지만 원달러 환율은 상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전장 대비해서 10원가량 오르면서 출발을 했고요. 개장 직후보다 5원가량 오르면서 상방을 높이고 있습니다. 1,539원까지 고점 높였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 상황 살펴봤는데요. 중요한 투자 뉴스 어떤 게 있는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주가가 38만 원 선을 뚫으면서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물산의 배당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삼성물산이 오는 2028년까지 관계사 배당 수익의 70%를 재배당하는 구조를 바탕으로 올해 주당 배당금이 전년 대비 720% 증가한 23,050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2분기부터 평택 반도체 공장 골조 공사가 본격화되면서 연간 수주가 기존 가이던스를 넘어설 것이라고 봤는데요. 여기에 하반기 베트남 제2원전과 루마니아 원전 EPC 시공사 선정 참여 계획이 있고 소형 모듈 원전 부문에서도 파이프라인을 확보한 점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반도체 대장주가 급등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관련된 그룹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폭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1.45% 가까이 오르면서 36만 7,500원 선 지나가고요. 삼성물산 주가는 8% 넘게 강세 탄력 유지 중입니다. 52만 6천 원 선 거래되는데 오늘 장중 55만 원 선까지 돌파하면서 신고가세로 써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오늘 SK그룹주도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6% 넘게 튀어오르면서 오늘 286만 원 선까지 돌파했고요. 286만 1,000원 선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SK스퀘어도 하이닉스의 상승과 함께 발맞춰 움직여줍니다. 7% 넘게 급등하면서 180만 원 선 돌파했습니다. 182만 1,0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와 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 기대감 속 전력 설비 업종이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와 전력망 고도화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변압기와 전력기기, 전선 등 관련 기업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2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스마트 전력기기와 자동화 설비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실적 성장이 기대되는 LS일렉트릭의 주가가 장중 10%대 강세를 보였는데요. LS증권은 오늘 LS일렉트릭에 대해 2분기 영업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올해 1분기 1조 1천억 원의 수주 호조에 이어 2분기에도 2조 원 이상의 폭발적인 수주가 예상된다면서 올해 연간 수주액이 가이던스를 넘어 6조 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LS 일렉트릭 주가가 8.68%가량 오르면서 26만 3천 원 선 거래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들 일제히 오르면서 효성중공업 주가도 6%가량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390만 6천 원 선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도 2% 넘게 상승하면서 110만 500원 선 거래됩니다. 국내 증시에서 상장지수 펀드 거래가 증가하면서 ETF 비중이 30%까지 확대됐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오늘 보고서를 통해 시총 기준 ETF 비중은 6% 정도지만 거래대금 기준으로는 30%까지 늘어났다며 ETF 거래대금 증가의 배경으로 개인 투자자의 자금 확대를 꼽았습니다. 이어 올해 들어 개인이 ETF를 55조 원가량 순매수했다면서 퇴직연금 성격의 자금 유입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는데요. 국내 주식과 ETF 거래대금 증가는 증권사의 2분기 실적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코스피가 9,000선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가운데 그간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증권주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주가는 0.87%가량 오르면서 오늘도 증권주가 주목을 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안에서 반도체주로 수급이 몰리면서 이외의 업종들이 주목받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금융지주 23만 2,500원 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도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증권주가 그간 시장이 랠리를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지수 자체적으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증권가에서는 증권주의 주목해보자라는 리포트 연일 쏟아지고 있으니까요. 이 점 잘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1,450원 선 거래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삼성증권 주가도 강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만 9,500원 선 지나갑니다. 네, 오늘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코스피가 9,300선까지 돌파하면서 연일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닥과의 동조화가 되지 못하면서 지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비투대금까지 늘어나면서 코스피가 랠리를 펼치고 있지만 불안한 랠리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저희와 함께 잘 세워보시죠. 상위 1% 초고수의 픽 시간입니다. 수익률 상위 1% 주식 고수들은 오늘 어떤 종목에 관심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투톱 함께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동반 강세 보이고 있는데 특히 SK하이닉스 장중에 280만 원 돌파하면서 또다시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지금 가격 부담에도 불구하고 고수들은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사들이고 있고요. HD 현대 일렉트릭도 순위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는 전력주가 눌려 있고 2분기 실적도 잘 나올 것이다라고 분석한 점이 상당히 관심을 받아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단독 보도가 좀 나와줬습니다. 지금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해서 자회사로 편입한다라는 소식인데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DB 하이텍은 빠지면서 저가 매수세 붙고 있고요. 이렇게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도 현대차 관련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도 이데일리 TV 신일섭 전문위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늘 현대차 관련해서 좀 중요한 호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 이슈인지 이게 좀 주가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너무 시장이 잔인할 정도로 삼전 SK하이닉스에 몰리면서 다른 종목들에게는 솔직히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종목 수는 훨씬 많고요. 코스닥은 1000선이 깨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솔직히 현대차 그룹조차도 뭐 이슈가 있으니까 겨우 저 정도 강보합이지 현대차 그룹도 만약 이슈 없었으면은 정말 잔인하게 지금 판에서 쫓겨날 위기였습니다. 지금 현대차 그룹 이틀 후에 20일 날이죠. 20일 날 그 소프트뱅크로부터 몇 년 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할 때 그 만기 내에 상장을 안 시키면 지금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직접 상장하는 어떤 시나리오는 지금 뭐 거의 0%로 다들 시장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기상조라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지금 소프트뱅크가 갖고 있는 9.9%의 지분을
소프트뱅크가 차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달려 있었어요. 그게 풋옵션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팔 것 같은데 소프트뱅크는 이거 말고도 투자한 곳이 워낙에 많아요. 지금 그 대가로 지금 일본 시가총액 1위에 올랐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를 파는 것을 갖다가 현대차가 가져올 것인지 뭐 다른 방법을 할 것인지, 뭐 예를 다른 방법이라는 거는 삼성전자라던가 SK 하이닉스 같은 우군을 끌어당기는 거죠. HBM이라든가 이런 데 강점이 있는, 아니면 엔비디아를 끌어당길 수도 있고요. 총알이 필요한 거죠. 그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니까요. 아니면은 지금 뭐 현대차가 자체적으로 자회사로 하던가. 근데 어쨌든 간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현대차 그룹 안에 더욱더 강력한, 이제 완전 가족이 되는 거죠. 완벽하게. 소프트뱅크는 뭐 할 만큼 차익 실현하는 것이니까 뭐 불만 없을 것이고요. 어쨌든 간에 현대차 그룹은 계속 그 이슈가 살아있다. 사실 현대차 그룹이 지금 잘 안 팔리는 건 아시죠? 여러분들 8시 뉴스나 9시 뉴스나 뭐 오늘 유튜브 뉴스나 보시면은 최근에 나왔잖아요. 최근에 다 전기차만 사고 테슬라가 다 휩쓸었어요. 현대차 기아의 판매량이 안 나오고 내연기관차가. 그걸로 지금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 로봇 이걸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오르는데 사실 뭐 그렇게 강하진 않거든요. 현대차가 1.58 정도고 기아는 0.19, 현대모비스는 조금 강한데 3%대입니다. 지금 너무 시가총액 상위에 다 삼전 SK 하이닉스 관련주로 몰려가지고 이 이슈들 사실 크게 작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 옵티머스는 테슬라죠. 아틀라스 로봇이 빨리 이제 그 양산이 되어가지고 실적이 찍히는 모습이 보여줘야 이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시장의 반도체 투톱으로 쏠림 현상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는 실적 시즌을 좀 기대해봐야 한다라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렇게 매수 상위 종목 5가지,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매도 상위 종목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장 기준 고수들의 매도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권입니다. 삼성 SDI가 오늘 1순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장중에 10% 넘는 시세 분출하기도 했는데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함께 올라주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고요. 이 밖에 SK 하이닉스와 함께 SK와 스퀘어까지 함께 올라주면서 차익 실현 물량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월드컵 중계 소식이 좀 부각받으면서 올라주고 있고요. LG CNS는 4거래일 연속 낙폭을 키워가면서 답답한 마음에 고수들 던져내고 있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매도 상위 종목도 5가지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 이 중에서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삼성 SDI 10% 넘는 시세를 분출하기도 했는데 좀 2차 전지가 업황 전반적으로 좋은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이제 업황이 뭐 엄청 좋다기보다는 지금 그 트럼프가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은 우방이란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뭐 대만이나 한국, 일본을 우방으로 생각하겠거니 생각하잖아요. 근데 트럼프의 말을 보세요. 일본이 필요할 땐 군대 안 보내주다가 지금 와서 군사력 지원해준다고? 우리 필요 없어요. 인터뷰 이렇게 해버리죠. 뭐 중국이 대만 침공한다고? 우리 상관없어요. 대만이 침공하든 말든 이래버리잖아요. 그래놓고 어제 인텔 파운드리를 대만의 TSMC의 대역으로 쓴다고 하죠. TSMC가 다 뺏어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클로드 잠가버렸죠 지금. 클로드의 미토스라는 프로그램. 이런 걸 보면은 모든 미국이 우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혹은 조금 차선책으로 택할 수 있으면 1등을 올려버리려는 그런 전략 자산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아나려면 정말 필수적인 요소여야 돼요. 그래야 그나마 그때까지 생명력 붙어 있을 때까지는 우위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게 나타나는 게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전력기기 3사 강하고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거 왜 그러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미국이 전력이 부족하잖아요. 데이터 센터를 돌리려면 전력기기 부족하고 그다음에 ESS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나라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공장 많이 세우다가 갑자기 캐즘 맞아버렸잖아요. 그 공장을 지금 다 ESS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생명력이라는 게 트럼프가 보기에 혹은 그 이후에 미국 정부가 보기에 그나마 한국 거를 써야만 하는 기간이 있을 때까지는 생명력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아직은 있어요.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가 가는 거고 삼성 SDI가 조금 더 강한 건 아마 각형 배터리 위주로 만들어서 ESS 배터리는 각형 배터리가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LG 에너지 솔루션은 파우치형이 주력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작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 어쨌든 간에 삼성 SDI건 LG 에너지 솔루션이건 지금 2022년도에 고점을 넘어서서 캐즘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사실 상승폭은 제한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버블맵 통해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렸습니다. 애플이 칩 생산을 위해 인텔과 협력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인텔이 장중 10% 넘게 급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크게 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코스피 지수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다만 반도체 외 업종들로는 현재 빠지는 섹터들도 좀 다수 찾아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 엇갈리는 흐름 보이면서 코스피는 2%대 상승으로 9,300선의 움직임, 코스닥은 2%대 하락으로 970선에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버블맵 통해서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숫자 자체는 등락률을 의미하고 있고요. 버블의 크기는 시장의 관심도를 의미합니다. 오늘도 가장 크게 포착이 되고 있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3.9% 상승인데요. SK하이닉스 시총 2조 원 돌파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번에도 또 신고가를 써내고 있습니다. 오늘 280만 원 선 위로 올라오면서 또 300만 닉스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금융이 2.6% 상승합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사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잠시 후에 더 살펴보시고요. 전기전자가 2.6% 상승, 2차 전지도 오늘 4.5% 강세입니다. 전기전자 안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최근 북미 AI 데이터 센터와 한화로 약 1,000억 원대 대규모 계약을 수주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LS증권으로부터 리포트가 나왔는데 올해 수주액 6조 원을 넘을 거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현재 전력기기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섹터로 오늘 반도체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어제 이제 공개를 했죠. 차세대 HBM4E 샘플 공급을 출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이르면 오는 8월에 ADR 상장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현재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은 이 반도체 소부장단까지는 운기가 확산하지 못하고 주성 엔지니어링과 원익 IPS 쪽으로는 좀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오는 모양새인데요. 반도체 투톱 관해서 오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SK하이닉스가 이르면 이제 22일에 상장 승인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벌써 바로 다음 주인데요. 정말 하이닉스, 오늘이 저점이다라는 말이 맞는 건지 아니면 이 시총이 삼성전자와 같아지면 일시적으로 조정이 나올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 신규 매수를 할 거면 좀 조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정말 어렵죠. 이거 저는 그냥 조언을 하는 입장이니까 쉬울 수 있는데 이거를 진짜 자기 돈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매수 매도 버튼을 지금 누르기가 정말로 손가락 떨리실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잔인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진짜 이게 좋다면 좋을 수 있는데 정말 잔인하죠.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오늘 일본도 그래요. 일본 지금 시가총액 1위로 올라선 키옥시아 홀딩스, 일본의 샌디스크죠. 지금 7% 가까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총 10위 안에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아요. 지금 얘네도 똑같거든요. 메모리 반도체 업체로 완전 쏠려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LG전자 얘기를 자꾸 해서 그런데 LG전자 진짜 잔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피지컬 AI로 띄워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금 이번 달에 최고점에 사셨으면 마이너스 80%예요, 지금. 이 시총이 이렇게 큰 종목이. 진짜 무섭죠, 이거. 자, 지금 SK 하이닉스를 사느냐 마느냐, 이거 신규 매수 하시는 분은 정말, 그러니까 물론 제가 LG전자를 보여드리면 뭐냐면 그거예요. 차라리 물리더라도 SK 하이닉스에 물리는 게 낫다는 거죠. 만약에 둘 중에 선택하라면. LG전자는 회복을 못하니까요, 저 상태는 지금. 자, 그래서 어쨌든 물리는 거를 감수하고 SK 하이닉스를 뭐 300만 원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매수를 한다. 그럼 야수의 심장으로 눌러야죠, 매수 버튼을. 근데 나는 뭐 그 원칙을 지켜야겠다. 나는 이런 초과열권에서 신규 매수는 접근을 못하겠다. 그냥 보유자 영역으로 넘겨줘야겠다 하시는 분은 지켜봐야죠. 근데 이제 1위 경쟁은 뭐 지금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가 26.60이거든요, 비중이. 근데 사실 SK 스퀘어랑 SK 하이닉스를 합치잖아요.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SK 스퀘어가 SK 하이닉스 지분을 20% 갖고 있거든요. 그냥 SK 스퀘어가 오르는 동의는 SK 하이닉스의 상승이에요, 그냥. 이거 두 개 합치니까 지금 26.84예요. 이미 삼성전자 지분을 넘어섰어요. SK 하이닉스 단독으로 넘어서는 것도 지금 가능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진행될 때까지는 300만 원을 넘어서든 얼마를 가든 그 지분율이 넘어설 때까지 갈 것 같아요. 가고 나서 한 번 가고 나면 일단 쉬는 타이밍이 오겠죠. 그런 타이밍이 오더라도 아마 짧게 오거나 옆으로 길 거지 아마 밑으로 급락이 나와서 신규 매수자들이 원하는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보유자들은 끝까지 보유를 하면서 최대한 수익을 누리시고 신규 매수자들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면서 물릴 걸 감수하고 들어가야 되는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정리하면 될 것 같고 ADR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DR이 상장이 되면 당연히 또 모멘텀이죠. 왜냐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주 중에서 사실 점유율이 가장 떨어지는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평가를 받는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랑 지금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근데 만약에 ADR로 상장이 된다? SK 하이닉스가? 그럼 딱 비교가 됩니다. 어저께 SK 하이닉스 ADR이 미국 시장에서 이렇게 올랐는데 왜 우리나라 시장에서 장이 열렸더니 이 정도야? 그만큼 갭을 메꿔야지 하면서 수급이 올려줄 거예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단순히 미국 시장에 본 진출을 한다 이거를 넘어서 가지고 수급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 모멘텀으로 아마 삼성전자와 1위 싸움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두 번째 섹터로 금융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지분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이 지주사들이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SK스퀘어에 어제 쉬어가던 SK도 현재 강하고요. 특히나 이 삼성생명보험, 삼성전자의 지분 가치 8.5%를 보유하고 있다. 또 삼성물산은 간접 지분까지 좀 포함을 하면 8.4% 보유 중이다라는 사실이 좀 부각이 되면서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은행권은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여기서 좀 궁금해지는 게 금융권 안에서 최근 들어서 좀 엇갈리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이나 증권, 보험 쪽으로 현재 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좀 흐름을 어떻게 다르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그 거래소 분류대로 지금 말하면 뭐 전기전자가 오르고 무슨 증권이 오르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보험이 오르고. 그러니까 이게 핀트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상황은. 지금 전기전자가 오른다고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메모리 반도체만 오른다라고 해야 되는데 거래소 분류상으로는 그렇게 섹터 세부 분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험이 오른다고도 할 수가 없어요. 삼성생명이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이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보험을 막 온 가족이 가입을 해가지고 올랐나요? 아니죠. 그리고 지금 증권주가 다 오르는 그 증권주 심지어 9,000을 넘어섰고 10,000 가까이 가는데 원래 마디지수대를 넘어서면은 증권주가 약간 앞서가는 전령처럼 움직여요. 근데 심지어 증권주한테도 기회를 안 줘요. 시장이 얼마나 잔인하면은 지금 키움증권, 미래에셋증권은 물론 저기 스페이스X에 얽혀 있으니까 다른 거 보면 키움증권, 삼성증권, 증권사들 보잖아요. 주가가 다 안 좋아요. 5개월째 지금 내리막이에요. 증권주에게도 기회를 안 줘요. 지금 시장이. 그냥 아예 하나에 쏠려가지고 한두 개 아니면은 아예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이 오르는 거는 삼성생명, 삼성물산, SK스퀘어 이렇게 묶어야죠. 근데 그렇게 묶은 건 없거든요, 지금. SK스퀘어가 SK하이닉스 지분을 20%가량 보유하고 있고 삼성생명, 삼성물산도 다 간접 지분 포함해서 한 8.5, 8.4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지분 가치가 지금 너무 높아져가지고 지금 본업으로 연동되는 게 아니라 지분 가치가 너무 좋아져가지고 지금 그냥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증권주에 퍼진다. 이런 건 아직 포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키움증권이 개인의 거래가 가장 많기 때문에 이게 올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신저가를 갔거든요. 5개월 신저가예요, 지금. 5개월 동안 쭉쭉쭉 계속 내려오고 있잖아요. 물론 키움증권을 노려볼 수는 있어요, 지금. 근데 키움증권을 노리기에도 이게 기회비용을 여기 쏟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증권주에게도 온기가 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니까 섣불리 또 키움증권을 사기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물려도 어쨌든 물리려고 감수를 하시려면은 주도주에 물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 다른 거에 들어가고 미리 기다리고 있겠느니 이거는 지금 안 통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금융 종목들 전반으로 오르기보다는 안에서 좀 섹터별로 차별화된 움직임 가져가는 만큼 신규 매수에 대한 좀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꼬마법을 꼽아봐야 할 텐데요. 다음으로 주목할 만한 업종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태양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꼬마 버블인데 사실 지금 버블도 정말 제가 계속 잔인하다는 표현을 드리는 게 기회를 주질 않아요, 아예. 그냥 한 번 1등을 먹은 사람이 평생 1등을 해버리는 이런 잔인한 구조.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장이 똑같습니다. 제가 뭐 5천, 6천, 2만을 가든 이런 현상이 더 가속화될 거라고 얘기를 했죠. 이거는 잔인하게 계속이 돼요. 근데 지금 유일하게 아까 말한 대로 그 미국이 아마 이게 트럼프가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똑같을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를 계속 가져가면서 모든 걸 전략 자산할 거예요. 근데 아까 전에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구멍이 뭐라고 했죠? 어쩔 수 없이 한국 거를 써야만 되는, 지금 당장 안 쓰면 발전을 못해서 속도가 늦춰지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는 거는 어쩔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지금 중국 거는 일단 무조건 안 되는 거죠. 미국은 중국 건 무조건 배제합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거기서 강점이 있다면 그 기간만큼은 빛을 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아까 지금 오늘 그래도 강한 효성중공업 포함한 전력기기 3사고, 근데 이제 전력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력기기 3사가 하는 일은 뭡니까? 송배전, 그렇죠? 보내주고 받고 뭐 나눠주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전력원은 뭐예요? 태양광이나 풍력, 원자력 이런 건데 우리나라 태양광 중에 하나솔루션이 거기서 인곳 웨이퍼 셀 모듈 이걸로 이미 가정용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리고 아까 2차전 시장은 다 개발을 하고 ESS 배터리 요런 거죠. 중간에 이제 전력기기 3사가 끼어 있고, 이런 핵심 밸류체인에 미국 땅에다가 공장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거죠. 중국을 몰아내고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건 한국 거니까. 미국 걸로 다 대체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은 노려봐서 조금 숨통이 트일만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거, 아니면은 지금 이 그 폴리실리콘 원료 부분에서는 OCI 홀딩스가 있겠죠. 중국 걸 몰아내고 쓸 게 딱 찾아봤더니 한국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조금이라도 그래도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여지는 있다.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거를 꼬마 버블로 한번 꼽아보고 공략해볼 만하다. 근데 이것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은 비중 조절 잘 하셔야겠죠. 지금은 물리더라도 많은 비중을 주도주에 물리고 다 물릴 게 조금 부담스러우면 조금 나눠서 이런 핵심 밸류체인, 미국에서 쫓겨나지 않는 밸류체인에 나눠 넣는 전략, 이런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것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태양광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관련 업종으로는 한화솔루션 함께 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신일석 위원과 함께 시장 진단해보고 관련해서 전략 세워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저기 장중 저점 부근이고 코스피는 좋습니다. 그런데 장중 고점 부근에서는 살짝 눌리는, 그래도 오늘 9,266포인트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전략 세워드릴게요.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번에도 축구하실 때 오시더니 이번에도 축구하실 때 오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골 좀 먹혔다고 하니까 뒤졌다고 하니까 약간 좀 아쉬운 느낌 드네요. 예. 네. 저도 이제 빨간 넥타이 매면서 좀 마음속 응원을 좀 하는 게 그래서 있습니다만. 맞추셨어요? 네, 저번에도 역전했으니까 네. 역전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소외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도 좀 역전의 기운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팀장님 나오셨으니 빨리 태극전사들 힘을 내서 또 이기길 또 복수하길 바라겠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어떤 표현이 더 나을까요? 만회를 한다. 만회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그것부터 좀 전해주시죠. 네, 시장이 좀 쏠림 현상이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이제 어쨌든 이 주도주들이 주도의 힘, 주도력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다행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됩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이제 중요한 매크로 이슈들을 뒤로 하고 뭐 한 일주일쯤 지나면 원래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네.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단서는 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장은 매크로 이슈를 벗어나서 이제는 마이크로 이슈라 하면 어떤 종목들의 2분기 실적 기대감 그리고 이제 향후에 있어서 필요한 이제 컨센서스 그리고 코스닥을 비롯한 이제 어떤 정부의 정책 이런 쪽에 훨씬 더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이제 그런 시황으로 접어들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뭐 쏠림에 대한 불편함은 뭐 여전하게 좀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의 쏠림은 굉장하거든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은 뭐 50% 남짓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실적에 대한 쏠림, 특히 내년 실적은 70% 중반대의 어떤 막강한 그런 쏠림이기 때문에 글쎄요. 그 정도의 실적 쏠림이 이 정도의 시가총액 쏠림을 넘어서면 모를까. 뭐 이 정도의 쏠림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시장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주도의 종목들이 다소간 속도는 좀 줄어들 수 있을지언정 저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까지는 그래도 우상향을 좀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그러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겠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7월 달에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좀 단기 클라이막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보셨겠습니다만 가격 조정이 나올 경우에는 코스닥이 같이 무너지는 오르지 않았던 종목들까지 같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주도주가 주도력을 잃어버렸을 때 시장이 얼마만큼 많이 다치는지를 좀 우리가 봤기 때문에 일단은 좀 속도 조절, 가격 조정보다는 속도 조절로서 횡보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2분기 실적에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차츰 좀 확산되어가는 일시적으로나마 좀 그런 면에서 좀 쏠림이 완화되는 그런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리고 있다 이렇게 좀 만들 수 있겠고요. 당분간은 뭐 주도주의 실적, 주도주가 쉴 때 그 자리를 어떤 것들이 대신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 말부터 이번 주 월화 정도까지는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 그래도 주도주의 방향성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본다면 쏠림으로 말하고 있는 지금 현상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이런저런 매매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늘상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냥 100% 비중으로 그냥 품고 있어도 이 시장에 대비해서 수익률이 낮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뭐 아직도 좀 유효한 상황이고요. 불편한 이런 쏠림은 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일각에서는 좀 이런 거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역전되면 어떡하느냐, 뭐 그러면 고점 아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어느 정도의 시가총액의 갭, 그러니까 그 차이를 두고 움직였었던 게 이제 일반적이었고요. SK 하이닉스가 시가총액 뭐 200조 내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내면서 그 차이를 벌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하이닉스가 좀 더 이제 간격을 줄여가는 그런 상황이 나온다면 하이닉스가 힘을 내면서 저는 잘하면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전까지
만 포인트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도 지금 자체는 뭐 이제 쏠림에 의한 또 수급에 의한 이제 그런 힘이 좀 잃어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한 2, 3주 정도의 좀 시간이 좀 지나고 난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좀 봤었던 그런 예고편과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되 쏠림 완화 이후에 우리가 어떤 거에 집중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미리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약간 코스닥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코스피는 10,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인데요. 뭐 이번 주 FMC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은 뭐 글로벌 중요 은행에서 좀 갖고 가고 네. 있는 흐름들도 있고요. 그런 와중에 우리가 봐야 할 섹터는 무엇일지요? 네, 뭐 이건 이제 대전제는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빅2가 어느 정도 이제 비중으로 갖고 있다라는 분들, 아예 없는 분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섹터에서 이걸 만회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두 종목이 좀 쉬어갈 때 시장에서 대안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 이런 섹터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뭐 미리 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좀 눈에 띄는 거는 저는 이번 주는 금융입니다. 그 뭐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처럼 손쉽게 손이 나가는 그런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렇더라도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이제 그런 섹터들, 새로운 섹터를 좀 바라본다라고 하면은 금융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이고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치가 있고 증시도 화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환율도 외국인들이 원화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선호도가 좀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이런 반도체를 넘어설 정도의 상승력이 나오긴 어렵겠습니다만 지금 이 종목군들이 신고가를 만들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좀 중요하고 그 현상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차원에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반도체 빅2는 정고점을 SK하이닉스가 넘어서고 삼성전자가 뭐 이렇게 좀 가고 이렇게 넘어설랑 말랑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만. 뭐 금융지주 관련된 종목들은 단번에 돌파를 했어요. 정고점들을. 그만큼 이제 신고가 랠리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상황인데요. 소위 말하는 이제 예대 마진이죠. NIM이라고 하는 순이자 마진의 개선. 뭐 이제 금리가 오른다면 올해 하반기에 2차례의 금리 인상이 우리가 예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순이자 마진의 개선. 그리고 한쪽으로는 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제 좀 그거를 조이려고 하는 이제 정부의 정책과 다소 좀 상충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동아시아 쪽에 뭐 일본이나 또 뭐 위안화나 이런 좀 중국 쪽에 통화가 조금 이제 강세로 좀 돌아서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원화가 어느 정도 거기가 비슷한 흐름을 좀 보인다라는 측면을 봤을 때 외국계에서 아무래도 국내 원화를 이제 대신 소유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금융지주 혹은 은행 또 금융 이런 쪽으로의 선호도가 매우 올라갈 것 같다. 그것도 그럴 것이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굉장히 개선된 것들을 보실 수 있는 이런 모습이 거기에 대한 좀 증명이 좀 되는 것 같고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유 자산의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게 또 이제 생명보험사입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한화생명 또 삼성생명, 미래에셋생명 물론 개별적인 이슈 시장보다 더 많이 오르는 이슈는 뭐 개별적으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만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위치에 있는 생명보험사가 금융지주 못지않게 최근 들어서 좀 강세를 좀 가져가고 있고요. 삼성생명은 이제 삼성전자를 사지 못한 더 이상 담지 못하는 수급이 프록시 그러니까는 이제 대안적으로 삼성생명이나 삼성물산을 담아가는 그런 좀 수급에 의해서 굉장히 좀 강세가 나오는 것 같고 미래에셋도 그룹 지배구조 재편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을 좀 담고 가다 보니까 이런 좀 생명보험사, 생보사들의 주가도 저는 뭐 하루 이틀의 휘발성이 있는 그런 재료로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당 기간 오랫동안 좀 상승을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뭐 지금 다소 좀 손이 안 나가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 될지언정, 뭐 저는 뭐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또 금융주들도 증권주들도 몇몇 좀 강세를 띠는 종목들이 눈에 띄고 있어요.
서서히 좀 거래 대금을 좀 되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걸로 예상되고 몇몇 기업들은 조 단위 영업이익도 좀 기대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뭐 금리 인상, 원화 강세, 증시 하락, 또 개별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 그런 금융 섹터도 반도체만큼의 속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3분기 초반에 충분한 방향성으로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줄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가장 선호하는 금융 섹터 안에서 종목군은 생보를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선호를 하고 그다음이 금융지주, 그다음이 증권, 그다음이 손해보험 이런 순서로 개인적인 선호도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변동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미래에셋생명의 개별 이슈가 상당히 저는 좀 눈에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좀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좀 뚫어낼 수 있는 에너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미래에셋생명 그리고 금융지주 중에서는 KB금융 그리고 증권주 중에서는 한국금융지주 뭐 이렇게 좀 개인적인 선호가 있는 종목들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섹터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리스크는 막바지이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방산주가 끝이 아닐까 싶겠지만 뭐 트럼프도 국방 생산법 이런 부분 뭐 대통령도 뭐랄까요 그 조치를 발동시켰다고 하고 방산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상수 전략이 된 듯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잘 챙겨야 되는데 금요일에 방산주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다음 주를 위해서. 일단 지난주에 어느 정도 뭐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다가 어제부터 지금 좀 눌림이 나오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3분기에 수주가 가장 기대되는 뭐 수주로 본다 그러면 소위 말하는 조방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 개 중에서 좀 가장 기대되는 곳이 개인적으로는 방산 섹터입니다. 뭐 실전에서 증명된 한국 무기가 이번에 좀 워낙 좀 많았었고 뭐 수주의 질과 양이 모두 개선될 그럴 가능성이 좀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수주 바라기 산업들 뭐 조선, 방산, 뭐 전력기기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수주를 받아서 그게 매출로 인식되는 시간이 가장 짧은 그런 좀 소위 말하는 리드 타임이 가장 짧은 수주 바라기 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수주량과 현재 매출액을 비교하는 이제 수주 잔고 비율을 봤을 때 다른 수주를 가져가는 그런 섹터에 비해서는 월등히 높은 이제 그런 수치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조금 속도를 죽이는 상황이 온다면 방산 섹터도 한두 개의 수주와 함께 굉장히 빠른 그런 회복력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노이즈가 지속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나오고 있죠. 뭐 이스라엘이 뭐 레바논을 타격했다 뭐 이런 소리가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종전 이후에는 어쨌든 다 쓰고 났기 때문에 다시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또 오래된 무기의 경우에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상대에 대해서 뭔가 압도를 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한 이제 그런 좀 수주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이 전쟁을 통해서 얻은 영감은 역시 방어 무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다. 방어 무기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느냐에 따른 그런 좀 각국의 어떤 이제 방어를 해야 되는 이제 뭐 유전을 비롯한 귀한 그런 자원이 있는 이제 국가들에 대해서는 방어 무기에 대한 그런 수주가 굉장히 물밀듯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이란이나 뭐 후티 반군이나 뭐 이런 쪽에 두드려 맞기만 했었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는 반격을 하기 위한 어떤 공격 무기 체계에서도 어느 정도 수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영감을 보고 있는 게 이제 역시 과거에는 그냥 탐지 정도에서 그쳤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탐지와 추적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좀 방공 체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각국의 굉장히 큰 아이디어로 좀 작동을 했을 것 같고요. 역시 전쟁의 좀 주요 관심사는 또 이 대인 쪽에서 이제 드론 쪽으로 드론 전쟁이라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드론 체계로의 빠른 그런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생산도 빠르고 또 가성비도 좋고 한 무기 체계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업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이제 수주의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엊그제 나왔었나요? LIG DNA가 라인메탈과의 합작 법인을 설립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인데 정말 넘을 수 없었던 철통 같은 나토의 벽을 이제 합작사를 통해서 이제 뚫어낸다라는 것이고 그 콧대 높은 독일 기업이 우리나라와 손을 잡고 새로운 무기 체계에 대해서 합작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면으로 봤을 때도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이제 검증이 끝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합작사를 통해서 일종의 이제 트로이 목마 효과라고 하죠. 그 높은 진입 장벽을 뚫어내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침투를 보여줄지도 해당된 이제 종목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좀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외에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불과 이제 뭐 다음 주면은 좀 색깔이 나올 것 같은데요. 잠수함 사업 수주에 대한 이제 그런 불확실성도 좀 해소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공동 개발에 대한 이제 무기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그런 방산 전시회 이런 것들도 일정상으로 모멘텀이 작동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방산 업체도 저는 뭐 7월 달 특히 이제 3분기 다음 주부터는 어느 정도 힘을 내주지 않을까라 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 비중이 없는 분들은 지금 가격도 굉장히 좀 큰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방산 섹터 어쨌든 상수 전략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 하나 좀 정리해드리면서 그런 관심 섹터 가봐야 되는데 네. 어디에 좀 주안점을 봐야 될까요? 최근 시장이 너무 삼전닉스 그리고 삼전닉스 아닌 섹터 이렇게 가다 보니까 사실 투자하기가 좀 정답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네, 뭐 주식 어렵게 할 필요 있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이 현상이 뭐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제가 이제 시황을 할 때 꺼냈던 키워드가 이제는 어떤 2분기 실적 그리고 향후에 대한 컨센서스 이게 좀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좀 시작을 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반도체를 능가할 수 있는 섹터는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두 번째 옵션 시장의 보조 엔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종목군에서 좀 선택을 해보자 했고요. 역시 누구나 예상을 해보실 수 있었던 그런 조방원 안에서 선택지가 좀 좁혀졌고 아까 방산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일주일간 역시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발표를 앞두고 있는 조선 업종을 이제 금주의 관심 업종으로 좀 선택을 좀 해봤고요. 조금 아쉬웠던 게 이제 어제였죠. 이제 520조 규모의 이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그 전까지 조선, 원전 뭐 이런 쪽이 굉장히 좀 주가의 반등 탄력이 굉장히 나쁘지 않게 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좀 어제부터 약간 이렇게 셀을 오늘 한 뉴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약해지는 거 이게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또 이제 그런 좀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략 사업에 300조 그리고 조선 생태계에 투하되는 자본이 200조가 넘기 때문에 단일 섹터로는 사실상 이 법안이 가장 크게 작동되는 그런 좀 업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주 대비 병목 현상이 저는 이제 조선 쪽은 굉장히 좀 빠를 거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마스가 사업은 뭐 단순히 미국의 배를 만들어주는 이제 그런 사업이 아니라 한국에서 블록을 제조한 후에 미국에 가져가서 조립하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군함을 비롯해서 조선 생태계 자체의 어떤 회복력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적으로도 러스트벨트 지역에 이제 재건을 하는 그런 전략적인 파트너로서의 큰 그런 지위가 부여된 그런 사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꼭 이제 미국 마스가 프로젝트가 아니더라도요. 올해에 이제 LNG 수주 규모가 이제 23척 규모로 지금까지 나왔었는데 이게 이제 그래도 이제 전년 대비 뭐 너댓 배 증가한 그런 규모예요. 근데 90%에 달하는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전쟁 때문에 이제 발주가 좀 늦춰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에너지 다변화를 통해서 이제 LNG 선에 대한 그런 수주가 향후 5년간 매년 2자릿수 증가하는 속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 LNG 선 건조 기술은 세계 최고이기도 하고 그럼 발주량은 이 전쟁이 끝난 이후에 본격적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본다면 역시 특정 LNG선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으로 좀 이제 결론을 좀 짓자면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제 LNG뿐만 아니라 역시 잠수함 수주 사업 지난주에 잠시 언급을 드렸었던 KDDX의 이제 한국형 구축합 사업이죠. 거기에 이제 우선 협상자로 선정이 좀 되기도 했고 정말 다양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어떤 좀 호흡을 좀 길게 가져가신다면 하나오션이 저는 뭐 가장 좀 선호도가 높을 종목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역시 이제 HD 현대가 에너지 그 발전, 그러니까 AI 발전소의
그런 디젤 엔진을 또 가져가는 이제 그런 큰 그림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선박에 대한 고부가 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살아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LNG에 좀 특화되어 있는 게 역시 이제 삼성중공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유식 설비에 또 진심인 기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도 반등 준비는 저는 충분히 해놨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한화, HD현대, 삼성중공업 이렇게 세 종목이 좀 어울리는 대응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엔진과 기자재 쪽도 뭐 이런 지표 종목들 이제 앞서 있는 이제 이런 대형 조선사들이 먼저 좀 올라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강한 반등 탄력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지금 2분기 말, 3분기 초, 반기 말, 반기 초 이런 부분에서 좋은 실적을 가지고 지금 낮은 주가 위치에 있는 종목의 반등을 볼 수 있는 게 역시 저는 뭐 조선 그리고 방산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번 주는 좀 방산에 대한 이벤트가 조선에 대한 이벤트가 좀 많기 때문에 조선주 한번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주 오늘의 관심 섹터로 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조선이 방산이고 방산이 약간 조선이라는 비슷하죠? 얘기 네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항상 잘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어쨌든 기록을 좀 깬 그런 시간들이 좀 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기록이 나올지 궁금하고요. 오늘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지점 팀장의 분석으로 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요 증시 일정과 이벤트에 맞춰서 특징 종목들 살펴봅니다. 마켓 캘린더 시간입니다. 이번 한 주 내내 SK 하이닉스 관련한 새로운 소식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어제 신고가에 이어서 현재도 6% 넘게 오르면서 280만 원 선 위로 거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나온 소식들 위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어제죠. HBM4E 웨이퍼 공급 출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세대 HBM4E 12단 샘플을 공급하기 시작한 건데 최근 컴퓨텍스 2016에서 젠 순왕 CEO가 좀 공개적으로 부스에 방문해서 4E 웨이퍼를 더 많이 생산해달라고 공개적인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지난달 삼성전자에 이어서 SK하이닉스도 출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신제품 데이터 처리 속도를 최대로 올렸다고 합니다. 핀당 최대 16기가 bps까지 올렸고 에너지 효율성도 20% 이상 크게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 기술적으로 좀 발전한 어드밴스드 MR-MUF 공정을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이 공정을 토대로 12단으로 쌓아 올린 D램을 또 개발을 했는데 48GB의 압도적인 대용량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적층을 쌓아 올렸을 때 계속해서 대두되던 문제가 바로 열을 어떻게 식히냐라는 거였는데 열 저항 수치도 기존 대비 17% 낮췄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엔비디아 차세대 가속기인 루빈 울트라에 탑재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네, 이르면 오는 22일에 ADR 상장 승인이 날 수 있다라는 소식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ADR이란 외국의 기업이 미국에 직접적으로 상장할 수 없기 때문에 예탁기관이 그 주식을 보관하고 그 대신 투자자들이 달러로 사고 팔 수 있는 형태인데요. 쉽게 말해서 주식 자체는 한국에 있고 미국에서는 그거를 담보로 하는 대리 증서를 좀 교환하는 형태입니다. 예시로는 대만의 TSMC 또 네덜란드 ASML이 같은 형태로 거래되고
풀이되고 있습니다. 3월 24일에 SK하이닉스가 비공개로 좀 등록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이르면 오는 22일 그 주간에 좀 승인이 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뉴욕 증권거래소가 아니라 나스닥을 선택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AI에 조금 더 친화적인 나스닥을 선택하면서 투자 환경을 활용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규모와 상장 시기 또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는데 최대 140억 달러까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메리츠 증권은 SK하이닉스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까지 편입될 수 있다고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면 이 관련 지수를 추종하고 있는 펀드들이 의무적으로 좀 SK하이닉스를 매수해야 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수급이 대규모로 오를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소식도 만나보시죠. 어제부터 신입사원 수시 채용이 시작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4년제 이상 학사 학위를 좀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현재 학력 제한이 모두 폐지된 상태입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AI 인재상에 맞춘 변화다라고 밝혔는데요. SK그룹 최태원 회장은 총 3가지의 인재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질문을 하고 또 이 새로운 기술 환경에 맞춰서 좀 대처를 할 수 있고 다양성을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연령과 학력을 넘어서서 성장 가능성과 실제 직무 수행 능력을 보고자 하는 그렇게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런 변화가 이 가치관, 성격, 또 직무 이해도를 위한 비대면 영상 인터뷰 전형까지 이번에 새롭게 넣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이번 주 새롭게 알려진 소식들 짚어봤는데요. 22일 상장 승인 바로 다음 주입니다. 관련 소식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캘린더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스피 7거래 연속 질주하고 있고 눌리는 코스닥이고요. 그 와중에 빛나는 삼전 닉스 게다가 받쳐주는 반도체 2차 전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역시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투자 전략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마켓나우 2부 월요일 오전 10시에 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